최경영의 최강 시사. 전셋집은 4월 7일 3차 경매에서 감정 평가액의 반 정도 되는 금액에 낙찰되었습니다. 금전항보다 낮은 낙찰금에 제 전세금 5,800만 원 중 단 1원도 배상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늘로 증발해버린 전세금 5,800만 원은 회사를 다니며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참아가며 힘들게 모은 제 꿈 파일럿이 되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어제 부산의 선박회사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합격 전화를 받았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으면 기뻐하였는데 눈물이 났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원양 상선에 승선을 합니다. 저는 바다에서 1년 동안 건물주가 지은 빚을 열심히 갚아나가야 합니다. 건물주의 죄를 왜 대체 제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제가 내년에 바다에서 육지로 돌아왔을 때는 안심하고 전세를 구할 수 있도록 세입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전세법을 만들어주세요. 네.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 최지수 작가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요. 직접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예. 전세지옥의 작가, 책 전세지옥의 작가 최지수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지수입니다. 예. 지금 들어보니까 전세금이 5,800만 원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1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났다. 네. 그럼 지금은 어디에 사세요? 지금은 용인 본가에 부모님이랑 부모님이랑. 네. 근데 5,800만 원이 어떤 돈이었습니까? 본인에게는? 그 5,100만 원은 제 꿈을 위한 돈이었었습니다. 제가 파일럿이라는 꿈을 갖고 있는데 예. 그 꿈을 위해서 회사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5,800만 원을 벌었어요. 네. 5,800만 원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전세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5,800만 원 보증금을 넣었는데 이게 사기당한 거를 안 거는 언제예요? 이제 2년 전에 경매가 들어갔고요. 2년 전에 경매가 네네네. 들어갔고. 그리고 올해 4월 7일 날 이제 경매가 마감되었고 6월 23일 날 이제 사건이 종국돼서 한 푼도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2년 전에 경매에 들어가고 지금 네네. 2년을 거쳐서 네.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전세금을. 네, 맞습니다.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순위는 아니었어요? 네, 선순위는 아니었고 예. 사실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는 알고 그 예. 집에 들어갔었어요. 왜냐면 앞에 뭐 은행 선순위가 있었습니까? 네네, 근저당이 잡혀 있었어요. 근저당이 잡혀 있었고. 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천안에는 위험하지 않은 집이 없었어요. 제가 4개의 부동산을 통해서 20개의 이제 집을 봤었고 그 중에 5개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했었는데 예. 대부분 다 집이 대출을 최대한으로 끌어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빌라였습니까 여기? 네네, 뭐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 네네네.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기 제가 계약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제게 이 집은 무조건 안전할 거다. 뭐 경매는 천안에서 1년에 한두 건 터진다. 그리고 터지더라도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못 받더라도 그 공인중개사 옆에 1억 보증서 있으니까 안심해도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예.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 사실 그거에 대한 지식도 많이 부족했었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네, 무엇보다도 국가가 공인한 중개사였으니까 저는 그가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예. 이제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 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5천만 원 이하의 그 소액 임차인들만 해당되는 건데 저희 집은 5,800만 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800만 원 차이로 그걸 모를 리가 없었는데 제가 아직도 그 등기부 등본 그 김 사장이 직접 썼던 김 사장은 누굽니까? 공인중개사. 네네. 예. 종이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또렷하게 최우선 변제금 1,700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최우선 변제금 1,700만 원. 네네. 최소 1,700만 원 받을 수 있다. 네. 그런데도 못 받았어요. 경매 들어가니까 5천만 원이 넘으니까 안 되는 거죠. 네, 법적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저를
계약하게 하려고 그 29만 원 수수료를 받으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네, 친 거네요. 예. 사기를 당했다라고 느끼시겠네, 당연히 지금. 네, 당연합니다. 어떻게든 돌려받기 위해서 그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세 계약서를 맺었었을 때 거기에 집주인 전화번호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예. 전화를 해봤었죠. 예. 그래서 뭐 간단한 얘기도 하고 뭐 잘 사용하겠다, 감사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경매 넘어가서 알고 보니까 그 전세 계약서 상에 써 있었던 집주인 전화번호는 그 주택관리 소장의 전화번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은 이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 이상하네. 네, 맞습니다. 그럼 집주인은 아직도 모르고? 저는 집주인이랑 통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럼 5,800만 원을 어떻게 뭐 국가에서 어떻게 해주는 다른 건 없어요? 경매 말고? 네, 안타깝게도 아무 도움을 경매에서 배당을 못 받으면 네. 뭐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 6월 1일 날 그 정식 이제 정부의 구제 정책이 나왔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제 집이 이제 4월 7일 날 낙찰이 완료되었어 가지고 그 경매 유예 아니면은 우선 낙찰권을 그 발동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해 보셨으니까 네네. 혹시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습니까? 전세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좀 보셨어요? 네, 전세 제도가 이제 5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명맥을 이어왔는데 예. 이제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었는데 그 상황에 쫓아가지 못하고 전세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이제 그동안 골마왔던 게 이번에 붕괴된 거라고 봅니다. 전세법이 어떻게 개정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좀 은행이나 이제 집주인을 위주로 한 전세법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세입자들의 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네. 촘촘하게 표준 계약서나 뭐 이런 것들도 좀 확실하게 좀 네네. 했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현황 같은 걸 의무적으로 이제 명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 정부에서는 뭐 지원을 해준다라고 막 했었잖아요. 전세 피해자들에게. 네네, 근데 맞습니다. 막상 뭐 이렇게 되면 뭐 아무 방법이 없습니까? 무슨 뭐 저리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없습니까? 네, 제가 지금 최근에 되게 인상 깊은 말을 들었는데 예. 어떤 피해자분께서 예. 그 구제책이 보험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겉표지만 보면은 그럴 듯하게 모든 게 다 보호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실상 이제 혜택을 받아보려고 하니까 제약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 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한 30초, 40초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 파일럿이 원래 꿈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원양어선 엄청 힘들 텐데 네. 이건 이제 5,800만 원을 다시 벌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네, 다행히도 뭐 제 꿈이 사라진 게 아니라 꿈을 위한 돈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제 꿈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는 1년을 유예하고 네, 맞습니다. 원양어선을 타서 네. 5천만 원, 6천만 원을 벌어서 네,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깝다, 응원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예,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네. 예, 책 전세지옥의 작가 최지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오프닝에서 현대건설 주가를 언급하면서 2021년 7월 6만 원이 넘었다. 당연히 이렇게 말했는 줄 알았는데 2027년이라고 했대요. 2027년 7월 말이 안 되죠. 2027년은 예, 미래입니다. 예, 2027년이 아니라 2021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사과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예, 예, 10월 25일 수요일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